자, 오늘 풀어볼 지문은 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나왔던 반자유의지 논증입니다. 그냥 가나글이 아니라 한 단락으로 이렇게 이어진 철학 지문인데 내용이 얘도 얘가 조금만 더 잘못했으면은 바나나 지문처럼 얘도 딸기우유 초코우유 지문이라는 오명을 쓸 뻔했는데 딸기우유 초코우유의 예시를 들기 이전에 이제 이 딸기우유 지문이라고 부를 만한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이 반자유 의지 논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그 지문의 무시무시함을 잘 표현하는 제목이다 보니까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지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라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자, 밥 먹으면서 보세요. 입에 숙해서. 이 반자유의지 논증이라는 거를 처음에 가정해서 이 글은 전제가 전제를 낳고 전제가 전제를 낳고 또 전제가 전제를 낳고 이러면서 쭉쭉쭉 이어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다음에 결국 니은 이래놓고 이게 무슨 의미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의 의미는. 근데 밑줄 그어놓고 문맥에 근거한 의미를 물어본 이런 형태의 문항들이요. 사실 제가 보여드린 사고방식을 물어보는 것에 가까워요. 이 의미가 앞문장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라고 할 때 이 결국, 니은에서 이 의미를 물어봤다라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니은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의미가 뭘까? 라고 생각해봤자 반자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하셔야 되는 거는 결국 이렇다라고 할 때 왜 이런지가 의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의미가 내려서 형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여기 뭐라고 적혀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니은에 이제 그냥 뭐 알파라고 적혀 있든 뭐 K라고 적혀 있든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와야 될 텐데 라고 미리 생각해 둔 다음에 그걸 밑에서 찾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사고방식 유효함을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지문 중에 하나라서 전 이 지문을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지문의 정답률이든 오답률이든 확인해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그런 도법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한 번쯤은 밥 먹으면서 제가 푸는 걸 들어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관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자, 이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그리고 종교적 인간관이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영혼이 있다 라고 했으면은 다른 한 관점이 분명히 있을 건데 종교적 인간관을 소개하면서 영혼이 있다는 걸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다른 관점은 물리적 실체인 몸만 있고 영혼은 없다고 하려나? 서로 다른 두 관점이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를 볼게요.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 결정의 원천이다.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래요.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보시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럼 얘는 영혼이 없다고 할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물론이란 단어의 의미를 어휘를 숨겨서 아시는 분이면은 더더욱 그 선택을 확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유물론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그리고 유물론이 수능에 자주 나오니까 또 잠깐만 영혼이 없다고 할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거 유물이다라고 할 때 유물은 그 이어질 유자, 전할 유자를 쓰기 때문에 그 남은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물건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유물론은요, 있을 유자를 써가지고 있는 것, 현실에 존재하는 물질 그것만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유물론이란 단어를 알면 바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모르더라도 위에서 인간과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반면 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하나는 영혼이 없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읽는 건 이제 아주 익숙하시겠죠. 자,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영혼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맞네요.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난 신경 사건이다. 따라서 이렇다고?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위에를 슬쩍 보시면 영혼이 결정의 원천인데 영혼이 없으니까 인간의 결정이라는 거는 영혼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일 뿐이라고.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왜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하겠어요? 그야 만약 종교적 인간관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 영혼이 있으니까 그냥 영혼이 선택한다. 영혼이 자유롭게 선택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이 문장은. 그러면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일 뿐인 선택이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 영혼이 선택하는 것도 아닌데? 라고 물어본 거네요. 가령 갑이 냉장고 물을 여니 딸기우유와 초코우유가 있다고 해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영혼을 전제하는 순간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란이 안 돼요. 제가 논란이 안 된다고 전에 이전 영상 명예주체성 지문에서 이 글이 뭘 문제 삼고 뭘 논란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거 22학년도 9월에 나온 지문인데 25학년도 수능에서 한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문의 패턴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생각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후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유물론적 인간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건 당연히 전제가 되죠. AKA 영혼 없음. 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위에서 영혼이 있으면 논란이 안 될 거고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한다면 있을까? 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대답을 할 사람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서리스럽기 때문에. 네, 서울대 의대가 아니라 그거는 안 될 거다 라는 걸 말하려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택할 수 있을까는 순수 의문이기 때문에 서리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고려할 때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이거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자유의지의 원천이 된다면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밑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은 밑에서 어떤 논증들이 펼쳐지는지 보세요. 이러한 질문, 무슨 질문이에요? 네, 유물론적 인간관, 영혼이 없는 인간에게 인간의 영혼이 없을 때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물어봤다라는 거죠.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네. 제가 아까 여기에서 서리로 말하고 싶어하는 애들이겠네요.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 선택할 수 없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반자유의지 논증하는 애들이래요. 뭐 이름이 직관적이네요. 자유의지가 없다고 논증하는 애들이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을 하는 거겠네요. 반자유의지 논증이 어떻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려나?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임의라는 거는 뭐 아주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를 쏙 뽑을 때 그것은 랜덤이기도 하고 내가 고른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임의라고 하는데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그러니까 무작위 선택이랑 굉장히 유사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임의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무작위라는 말을 쓰기 위함이겠네요. 무작위의 선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임의의 선택. 그러니까 어떤 선택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선결정이라는 말은 먼저 결정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먼저 결정됐으면 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직관적으로 납득이 돼요.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미리 결정되어 있는 선택이었다 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내 자유의지가 아닐 텐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 무작위로 일어났다는 건 뭔 소리지?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났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결정되지 않았으면 내가 결정한다는 거 아니야? 무작위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러한 전제? 선택이 선결정 선택이거나 무작위 선택이라고. 그게
임의의 선택을 나눌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라는 거구나. 네, 두 가지 기준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과정과 무자의 과정을 모두 고려한다. 선결정일 때도 자유의지가 없어야 되고 무작위일 때도 자유의지가 없어야 되고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건가?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근데 여기서요 내려가시면서 제가 이제 바나나 지문에서 했던 짓 있잖아요. 이 글의 지금 목적은 뭐냐? 바로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없다고 한다 라는 거고, 그 뒤에 모든 내용은 반자유의지 논증을 하는 애들이 반자유의지 논증을 할 때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는지를 보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선결정이 밑줄 그으면서 선결정됐다는 것도 결국 자유의지가 없다는 소리로 이어질 텐데 선결정이 됐으면 자유의지가 없겠는데? 라고 미리 예측해보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면은요, 선결정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서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죠. 네, 위에서 결론 내린다고 심지어 얘기해놓은 내용이 또 나올 거예요. 아마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요? 선결정 가정을 할 때도 자유의지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가야겠죠. 쌤, 그게 무슨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보세요.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렇죠. 가령 갑의 딸기우의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정도까지 선결정해놨으면 우리가 고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 두 번째로 이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보자. 무작위로 일어났던 건 선결정되지 않은 모든 선택은 다 무작위라 그랬어요.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네,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겠죠. 가령 갑의 딸기우의 선택이 단지 갑에 대해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선결정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면 뇌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신경사건일 뿐이니까 모든 선택은 선결정돼 있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랜덤하게 발생하는 거라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랜덤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고? 억지스럽지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넘겨야겠죠. 결론적으로 얘네가 하고 싶어 하는 거는요, 선결정이 돼 있더라도 자유의지가 없고 무작위여도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근데 선택은 어차피 선결정돼 있거나 무작위다. 결국 자유의지가 없다. 그래서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만약 그렇게 가정한다면 인간의 영혼이 없다면 자유의지는 무조건 없다 라는 게 얘네가 하고 싶은 거였고 그걸 보이는 게 논증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약간 억지스럽다는 생각은 좀 드네요.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냥 랜덤이니까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지 라고 했다는 게 얘네 주장이네요. 선결정은 공감이 좀 가는데, 근데 뭐 평가원의 글을 의심하라고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해보라고 낸 거니까 뭐 선결정이 아니라면 무조건 무작위인데 무작위가 어떻게 자유의지야? 라고 말했다면은 그 논증은 나름대로의 논증이 되네요. 이 논증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네, 나름대로 논증이 되는 허접한 논증이군. 다양한 비판. 이 논증은 뭐예요? 반자유의지 논증이죠. 무조건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는 자유의지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종교적 인간관은 전혀 논란이 안 됩니다. 거기엔 자유의지가 있어요. 영혼이 선택의 주체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 근데 생각을 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자유의지 논증은 뭐예요? 네, 이 논증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대요. 그럼 이 논증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논증이 뭔지 알고 있어요. 선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선결정돼 있거나 미안, 글씨 좀 이쁘게 쓸게요. 무작위다. 그리고 너여도 자유의지는 없다. 너여도 자유의지는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반자유의지 논증이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대요. 그러면 얘네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자유의지는 있어. 어느 상황에서도, 유물론적 인간관에서도. 그래도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있어 라고 말할 거예요.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얘네는 뭘 하겠어요? 어느 한쪽에라도 이게 둘 다든 어느 한쪽이든 어떻게든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야지만 비판이 되잖아요.
너희는 그런 가정들이 다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은 사실 아니야. 있어. 너희는 잘못 말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따르면 반자유의지의 논증에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결론을 받아들여야지만 여기까지는 인정하겠대요. 비판하는 입장도 하나는 인정하겠대요. 그러면 얘네도 선결정 가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이 선결정됐을 땐 자유의지가 없다. 그런데 무작위일 때 자유의지가 있어서 반자유의지 논증은 틀리다. 그릇된 논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게 얘네 비판이라는 거야? 따라서 반자유의지의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왜 어째서 그러겠어요?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땐 자유의지가 없다. 그 결론은 어떻게 도출된 거예요? 전제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은 모두 다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해당 전제에 따라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는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 전제가 모두 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어요. 제가 지금 말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듣기에 왜 이렇게 사후적으로 풀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서 저희가 다 생각하고 내려온 거잖아요, 이거.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내용은 뭐겠어요? 앞으로 나올 내용은 이 비판하는 이들. 반자유의지 논증이 선결정 가정에 자유의지 없음과 무관히 무작위 가정을 할 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반자유의지 논증은 뻥이다.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무작위 가정을 어떻게 까는지 봐야겠죠?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아까 임의의 선택은 무조건 선결정돼 있거나 무작위라 그랬는데 반자유의지 논증한 애들이. 그런데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거는 누구 의견이지? 비판하는 애들이 지금 임의의 선택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건가? 자, 그런데 임의의 선택이 되려면은 첫 번째,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된다. 둘째,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자, 그럼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서 무작위 가정을 할 때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 때문에 선결정을 한다면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자유의지는 자유의지 있음이라고 합시다. 있을 유자예요, 이거. 자유의지 있음은 주체, 선택 주체 플러스 선결정 X. 네. 임의의 선택을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선결정을 한다면 무조건 자유의지가 없는 거네요. 그런데 무작위를 한다면은 선결정을 안 하는 건 전제되어 있는 거니까 선결정을 안 하는 게 무작위의 정의인 거니까 선택의 주체이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둘째 조건이 뭐예요? 이거죠. 이게 첫째 조건이고요. 따라서 반자유의지의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누가요? 비판하는 애들이요. 반자유의지 논증을 까고 싶어도 자유의지는 선택의 주체 플러스 선결정 아님이라서 선결정 아님에 위배되는 순간 에이, 그건 자유의지가 없는 게 맞지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비판하는 애들조차.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라는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요, 이 덩어리는 자유의지 그거를 선결정 잠깐만, 반자유의지 논증 쪽도 아니고 반자유의지 논증을 까는 쪽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시작하는 단락이에요. 그러면은요, 여기에서의 내용은 앞에 있는 이 내용 있잖아요. 이러한 자유의지, 잘 보세요.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자유의지는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자유의지예요.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라는 말이, 이게 자유의지인데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라는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내가 원하는 것만 골랐으면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는 거라는 거네.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에 설정되어 있진 그렇지 않든 여기선 내 자유의지에 사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여기서 이러한 자유의지는 뭐예요? 네, 이 조건과는 하등 무관한 자유의지. 어떤 자유의지예요? 내가 원했던 것을 골랐다라는 말만 충족되면 되는 아예 별도의 조건을 따지는 자유의지죠.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뭐예요? 위에 있는 이러한 자유의지예요. 자, 지금 똑같은 이러한 자유의지가 다른 의미로 쓰여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잘 보시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담화 표시들을 반응하면서 기분 좋게 글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초코우유 딸기 위해서 이미 혼미해져가지고 못 내려오시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유불론적 인간관 얘기만 할 텐데 근데 왜 그렇지? 종교적 인간관을 가정한다면 영혼이 어차피 선택의 주체라 자유의지가 있다고 볼 거니까 그러면 그 선택의 주체는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반자유의지 논증이라는 애들은 자유의지가 없다는 쪽이라고? 왜 그렇지? 선택이 어차피 모든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둘 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구나. 근데 그럼 비판하는 쪽은 뭐라 그러지? 어느 한쪽이라도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텐데 근데 선결정되면 자유의지가 없는 게 맞다고? 그럼 무작위를 깔라나? 그리고 선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이어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예 다른 자유의지도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자유의지와 하등 상관이 없는 자유의지다 라고 하고 A를 밑줄 찍어놨으니까 구분시키겠네요. 이따가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무작위로 일어났으면은 선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2번은 되거든요. 여기서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1번.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면 자유의지가 있을 텐데 유물론적 인간에 따르면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에 내에서 신경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쵸? 영혼이 골라주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신경사건일 뿐이니까 갑의 이러한 신경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보자. 무작위니까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 신경사건으로서 갑이 딸기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요. 지금 아까 이 무작위라는 이 개념에 얽힌 선결정되지 않았다를 무작위로 정의한 다음에 무작위에 얽힌 두 번의 가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단순히 무작위니까 이건 아닌 거다라고 하고 뒤에서는 단순히 무작위더라도 야 무작위로 고른 나의 뇌는 여전히 내 건데 내가 딸기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게 무작위라는 사실이 그게 뭐 내가 선택의 주체라는 사실을 훼손하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건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아 라면서 비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까지 납득하지 않더라도 지금 마지막 단락은 그냥 뭐예요? 무작위 가정을 할 때는 선결정이 아니고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다. 이것만 사실을 갖고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자유의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에서 위에 있는 놈들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밑에 비판하는 애들은 있다고 할 건데 라고 생각한 다음에 무작위일 때는 선택의 주체이고 선결정이 안 된 거라서 자유의지가 있다. 오케이. 뭐 알겠어 라고 하고 결국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여기서 이 의미는 뭐가 돼요? 그러면은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이게 뭐예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어떤 선택이 무작위라면은 그 선택은 자유의지에 의해 선택된 게 아니다. 근데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이 비판 쪽의 결론은 뭐예요? 아니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는 자유의지가 있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유의지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는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말을 찾아야겠네요. 밑에서 그러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문제 풀어봅시다. 자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거 가지고서 지금 제가 30분 넘게 이야기했어요.
유물론적 인간은 영원히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같은 말이죠.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영혼이 있어요. 종교적 인간과는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영혼이 있어요.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를 했죠. 10번이 헷갈리셨으면은요. 처음에 도입하실 때 분명히 어떤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 하나는 유물인데 어떻게 이게 전개되는 거지? 앞으로는 유물 얘기만 나오겠네 라고 뻗쳐나가는 과정에서 뭐 하나가 틀어진 거죠. 그럼 이걸 아예 못 읽으셨을 텐데 꼭 되돌아보세요. 10번만 틀리신 분들은 특히 더. A, B를 이해한 내용. 네, 아까 제가 예고했던 문항입니다. 이거 밑줄 쳐두고서 구분해라 뭐 이런 거.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랑 두 가지 조건 충족한 자유의지. 그러니까 그냥 자유의지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자유의지.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선결정되면 안 돼. 주체여야 돼를 먼저 쓰겠습니다. 주체여야 되고 선결정되면 안 돼. 네, 이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 두 가지가 어떻게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이 지문에서 쫓아 헤매던 거는 자유의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였어요. 이 후반부에 비판하는 애들이 자유의지를 소개해주면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래도 자유의지가 없고 저래도 자유의지가 없다 라는 이걸로 이어져서 비판하는 애들이 자유의지의 개념을 보면은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 라는 걸로 깐 거예요. 조건을 충족한 자유의지 외에 아예 상관없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나온 녀석이, 그러니까 너는 주체이든 주체이지 않든 선결정돼 있든 선결정돼 있지 않든 그냥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냥 내가 고르고 싶은 거를 내가 원해서 하고자 했던 것을 고르기만 하면은 이 자유의지는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요. 이 자유의지는 무조건 두 가지의 근거에서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납득이 되지 않으면은 앞으로 조금만 돌려서 다시 한번 보세요. A, B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한 것은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잖아요. 원해서 한다고 골랐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자유의지.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B가 있을 수 없다. B는 뭐예요?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는 자유의지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는지는 이 두 가지 조건하고 관계가 지금 없어요. 원해서 하든 원해서 하지 않든 두 가지 조건만 되면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해서 한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원해서 하든 원해서 하지 않았든 그 선택 자체에 내가 주체고 선결정되지 않았다면 난 자유의지가 있는 건데,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A가 있을 수 없다. 아니, 선결정되어 있더라도 원하는 걸 하기만 한다면 있을 수 있는 자유의지라고 애초에 눈깔 굴리기로 찾을 수 있는 예시예요. 이거 눈깔 굴리기는 선지와 보기 또는 지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구잡이로 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구잡이 풀더라도 맞출 수만 있으면 장땡이죠. 문학에서는 권장하지 않지만요, 제가. 근데 현장에서는 뭐 닥치면 그렇게라도 해서 풀어야지. 네, 푼 사람이 대학에 가잖아요. 있을 수 없다. 아니지.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이 B가 있을 수 없다. 네, 맞아요. 4번 치고 넘기셔도 됩니다.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 그게 이 자유의지의 조건이잖아요.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이 A와 B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어느 것도 있을 수 없지는 않아요. 왜? A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결정되어 있지 일단 A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럼 B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아예 틀린 말이죠. A는 무조건 있을 수가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뒤를 보면 B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니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유의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되면서 내가 선택이 주체이면서 선결정되지 않은 선택을 무작위 가정일 때는 할 수 있다. 선결정 가정일 때는 선결정에서 깨지니까 안 되는데 무작위 가정일 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반자유의지 논증이 무작위 가정일 때도 안 돼 라고 우겨놓은 거는 무시해도 돼. 그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거.
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푸시는 논리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형성될 수밖에 없는 의미가 반드시 제시가 돼요. 비문학 글에서는. 앞문장에 의해 뒷문장을 보다 보면은 여기엔 어떤 말이 와야 되는데 이 글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뒷문장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걸 대놓고 문제로 낸 경우가 이런 식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본인이 해야 되는 생각이 제자리에 없으면은 고민할 수조차 없는 선지들을 가지고서 지금 말을 끼워 맞추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이 문제가 지옥이 돼버려요. 없는 정답을 고민하는 거니까. 자, 보기 문제 봅시다. 기억에 입각하여. 기억은 뭐예요? 반자의지 논증이죠. 반자의지 논증에 입각하여 탐구 행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 논의는 A네. 자유의지에 대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보자. 보기는 기본적으로 해석할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지문을 잘 읽었다는 전제하에 잘 읽은 걸 가지고서 보기를 이게 무슨 보기지? 라고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자, H의 가설. 인간이 내릴 때 발생한 신경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사건을 선택을 할지 알게 해준 다른 신경사건이 그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일단 얘 유물론적 인간관이네요. 네, 신경사건이 발생한다라고 선택을 정의하고 있으니까 영혼이 정해준다가 아니라. 자, 근데 어떤 선택을 할지 매번 알게 해준 다른 신경사건이 미리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이 가설이 증명된다면 모든 선택은 선결정된다는 건데. 네, if라고 쓰겠습니다. H의 실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두 버튼 중 어느 버튼을 누를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된 뇌의 신경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 100차례 관측한다. 결정 시점과 결정 이전 각각 뭐겠어요? 선택하는 시점과 그 이전이니까 만약에 그 이전에 발생하는 신경사건이 똑같이 계속 발생하면은 똑같이 결정의 시점과 똑같은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면은 이미 결정의 시점에서 발생한 신경사건은 그 이전에 발생하는 신경사건에 선결정되어 있는 신경사건이니까 모든 신경사건은 다 선결정되어 있는 신경사건이고 모든 선택은 다 선결정되어 있는 선택일 건데. 자, 이 얘기를 제가 폭풍처럼 쏟아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 이렇게 읽어놨기 때문인 거거든요.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와씨 겁나 마구잡이로 깡패처럼 강의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꼭 본인이 이 지문 풀고 나서 한번 들어보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 지문은 시키는 게 진짜 명확해요. 네, 애초에 전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 전제를 다음 전제가 어떻게 받아먹고 이런 거를 아예 다 찍어주고 있잖아요, 명시적으로. 자, 논의. 여기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 실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있는 신경사건들이 선결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거네요. 신경사건이 선결정되지도 않는 거면은 애초에 선결정 과정이 거짓이 되는 거니까. 선결정되어 있지 않은 선택만 있는 거니까 세상에.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거부해야 한다고? 선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게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으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선결정되어 있으면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해야 될 텐데 거부해야 한다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야 된다고? 아닐걸?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선결정 과정이 참이라면 이라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결정 과정 참이래. 미안해요. 네. 머릿속에 지우세요 방금. 실험 결과에 입증된다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신경사건, 그러니까 모든 선택이 선결정된 선택이라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무작위 가정은 선결정 X 선택인데 선결정 안 했을 때 선택은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게 모든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다라는 말하고 어떻게 이어지는 거야? 내려가. H의 가설과 H가 실험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선택, 모든 신경 사건이 선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결정 가정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선결정 가정은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가가지고 자유의지가 없다고 말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선결정 가정이 거짓이잖아요. 그러면은 선결정 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네, 위 지문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면 선결정 가정. 네, 이게 선결정 가정이란 말이에요.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에 의해 선결정 된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런데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슨 얘기예요?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네. 제가 뒤에 그 선결정 가정의 의의까지 제가 갖다 붙여가지고 막 말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헷갈리실까봐 다시 짚어드린 거예요. 네. 고려할 때의 결론하고 선결정 가정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거하고는 지금 다른 범위에 있는 거니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뭐예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무작위 가정. 어떤 선택이 무작위라면 자유의지가 없다.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의지가 있다. 실험으로 입증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선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어떤 선택이 무작위일 때 자유의지는 있다. 라고 이렇게요. 이선진은. 맞을 것 같은데. H는 가설의 실험 결과에 입증해봐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게 입증돼 버리면은 반자유의지 논증은 그대로 꽝이 돼 버릴 수 있어요. 4번이야? 풀어드릴게요. 자,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선결정되지는 않는 거예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 이건 뭐예요? 무작위면 자유의지가 없다. 이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결론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이 선지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들이 다 선결정된 것이 아니라면은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 네, 무작위 가정을 고려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선결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4번 선지는 기본적으로 누구의 의견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면은 이거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쪽의 의견이네요. 4번 선지의 논리가. 저걸 납득해놓은 애들은 4번을 상당히 쉽게 고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근데 납득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의 파악이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문을 다 풀었습니다. 네, 정답은 보시는 바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굉장히 빡빡하고 용어를 마구 정의하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뭔가 어떤 상황을 지속적으로 논리 위주로 흘러가게 내비둔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럼 뒤엔 무슨 얘기를 할 텐데?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할 텐데? 잠깐만, 그럼 이거 이 얘기야? 라는 거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12번이랑 13번의 정답 선지를 보시면서 꼭 느껴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이 자유의지를 이렇게 두 가지 조건으로 정의했다든지 앞에 이렇게 유물론적 인간관을 전제하고서 쭉 흘러가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한 국어 재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것을 파악하고 써있는 것을 이건 적어도 무슨 얘긴데? 라고 가지고 내려가려는 태도에서 온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것을 꼭 훈련하셔야지 이러한 글이 또 나오더라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글이 나오더라도 아니면 유사한 글이 나오더라도 대응하실 때 그래도 해봤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풀어나가실 수 있을 테니 만약 이 밥을 드시면서 본 이 영상과 본인의 풀이 태도나 풀이 방식이 달랐다면은 꼭 다시 한번 이 지문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문은 좋은 지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고 이번 풀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를 위탁하지 말자.